자, 우리가 이제 그 메테리얼을 지정할 때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단위로 메테리얼을 지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에 이 오브젝트에서 메테리얼 지정을 할 때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쓸 때 슬레이트를 기본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요거를 모드에서 슬레이트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정을 하나를 딱 해주면 요거를 베이스 메테리얼이라고 해서 베이스 맷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베이스 맷 기본 메테리얼이라는 얘기죠. 보면은 이게 반질반질하게 반딱반딱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색이 흰색이어서 잘 안 보일 건데 잘 보이죠 이제? 네. 반딱반딱. 아, 나는 반짝거리는 거 별로 싫어.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자. 나 이게 메탈이었으면 좋겠다. 메탈 느낌으로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얘를 이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베이스 메테리얼이 들어간 주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주전자 오브젝트 티팟 여기에 티팟에 베이스 메테리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려울 거 없죠. 아니 뭐 당연히 아는 거를, 그죠? 하나의 오브젝트에 하나의 메테리얼 넣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를테면 예를 들어보죠. 나는 뚜껑이랑 손잡이랑 주둥이가 색이 달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주전자가 다 똑같은 색이거나 뭐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전자가 금속이라고 했을 때 손잡이도 금속이면 이러면 이거 주전자 저기 뭐야 난로에다 올리고 데우면은 손잡이도 개 뜨거워지는데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손잡이는 나무가 낫지 않겠니? 하는 거를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무 느낌이 나도록 채색을 해보자 라는 의견이 나온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회의 같은 거 하면은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해가지고 요거 세 개를 골라서 적용을 딱 눌렀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우드 메테리얼이라고 지정을 해. 요렇게 된다 이겁니다. 주전자의 표면은 반딱반딱하지만 주변은 반딱반딱하지 않은, 그죠? 이 조금 더 빨간색인 게 느낌이 더 좋겠다.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에는 지금 메테리얼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1번과 2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저거를 왜 저렇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전에는 어디서 썼냐면 딱히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하이폴리곤에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썼었습니다. 색깔에 따른 메테리얼 지정. 왜 그랬냐? 하이폴리곤에서 저렇게 해주면 우리가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ID 맵을 뽑을 때 ID 맵을 저 메테리얼 컬러의 다른 거를 기준으로 뽑아줄 수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색상이 다른 거를 인식해서 그대로 뽑아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저거를 색을 다르게 뽑아줬었냐? 그러니까 감이 좋은 학생들은 내 영상들을 쭉 보고 나서 이해를 했을 건데 우리가 맥스에서 지정해주는 컬러와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메테리얼 아이디로 등록되는 그 컬러가 아이디 맵으로 등록될 때 컬러가 다릅니다. 근데 말을 했을 때 그걸 들어보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색을 다르게 하고 그 색을 기준으로 아이디 맵을 뽑는다 그랬는데 색이 바뀌는걸? 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추가적인 설명을 뭐라고 해줬냐면 색깔만 다르면 됐지 그 색상이 무슨 색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학생한테 이게 떨떠름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지정한 색깔이 있는데 왜 그 색깔로 안 나오고 딴 색깔로 나오는 거냐 라고 하면은 그게 기준이 컬러가 아니라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반전이 나오는 거지. 이게 컬러가 아니라 메테리얼 아이디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 메테리얼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폴리곤 메테리얼 아이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내가 이전에 에디터블 폴리 할 때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 지식이 너무 없어서 설명을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도 예전에 선생님 그 막 옵젝트 편집하고 이럴 때 기능 같은 거는 다 설명해 줬잖아요 라고 하면은 그 기능들은 다 대부분 무슨 기능이냐면 옵젝트의 편집과 그리고 옵젝트의 변형 이쪽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적어도 그쪽에 집중해서 설명했다 이거지. 나머지를 설명해줘도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계속해서 자 그래가지고 노네임 1,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름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메테리얼 아이디가 1이 있고 2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셀렉트 아이디를 클릭해보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나 1번 고르고 싶어. 셀렉트 아이디 1번 하면 1번이 골라지는 겁니다. 자 2번 누르고 나 2번 고르고 싶어. 2번 누르면 2번이 골라지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으로 뭐다? 메테리얼 아이디의 지정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런 게 있다고 치고 얘를 익스포트 시켜 볼게요. 메테리얼 관련 설명이니까 메테리얼이라고 하고 여기 팁봇 자리고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거를 딱 열게요. 자 이렇게 새로운 데에서 방금 전에 주전자를 불러올 겁니다. 안디님 주전자 컴온 주전자 딱 왔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메테리얼을 지정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메테리얼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레이트 메테리얼에 여기 보면 픽 메테리얼 프롬 옵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걸로 찍어줘요. 이렇게 찍어줬더니 그전에는 없던 게 생겼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름이? 멀티섭 옵젝트라는 메테리얼이 발생되었습니다. 대체 이거 왜 들어가는 거야? 왜? 나 이런 거 지정한 적 없는데. 이름도 다 깨져버렸고. 그죠? 나 보면 이거 저거라고 하지 않나? 힙합? 아니 베이스 맷이라고 했잖아.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우드. 하지만 지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이디가 있죠. 1번, 2번. 그죠? 즉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기존에 있던 저거 있죠. 기존에 있던 옵젝트의
오브젝트의 메테리얼 아이디 있죠. 이거를 기억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컬러까지. 메테리얼 네임은 사실 기억해 두고 있지 않았죠. 예. 근데 다만 가장 중요한 정보들만 딱딱 기억해 두고 있었죠. 뭐랑 뭐였다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메테리얼 아이디 값을 기억해 두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건가요? 라고 하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왜 그런 거를 할 때가 있어요. 배경에서는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캐릭터에서는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캐릭터가 이렇게 있어요. 캐릭터에 머리카락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머리카락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머리카락을 좀 디테일하게 할 거니까 머리카락을 UV를 한 장으로 해줘. UV 사이즈는 1024, 1024를 쓸 거야. 까먹으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자켓을 입고 있대요, 얘가. 이렇게. 자켓이잖아요? 뭐라 그래, 이거? 점퍼를 입고 있다, 이거. 야, 이거 점퍼 아이템이니까 나중에 다른 걸로 바꿔야 되니까 이 점퍼도 따로 구분해줘. 얘는 2048, 2048로 할 거야. 까먹지 마라. 라는 거죠. 야, 우리 그 기본 바디는 2048, 2048 한 장으로 돼 있는 거 알지? 요것도 기억해둬라. 이런 거죠. 우리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몇 장입니까? 이거 3장이잖아요. 심지어 사이즈도 달라. 근데 한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캐릭터라는 큰 단위에서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구분을 왜 이렇게 해두는 걸까? 왜냐면 우리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많이 들어봤습니까? 이거 커스터마이즈. 줄여서 이거 커마라고 하죠. 커마. 요즘 게임 치고 커마 안 되는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커마는 돼야 되잖아. 당연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인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없죠? 만든 적은 없잖아요. 플레이는 해본 적이 있어도. 이거 커마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그거를 만들어주고, 그 크기마다 서로 다르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라 이거죠.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다 치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멀티섭 오브젝트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따로 써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왜 저걸 나누고 그리고 왜 멀티섭 오브젝트라는 걸로 컨트롤을 하는지. 각각의 메테리얼 아이디마다 저렇게 나눠가지고 구분을 따로 해줬을 경우에 뭘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UV를 그룹화해서 지정해주는 그런 목적성을 띄고 저렇게 나눠 놓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오브젝트가 여러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내가 오브젝트를 이를테면은 책상을 만든다고 쳐보죠. 자, 이런 책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책상 다리를 만들었어요. 이거 뭐 우리가 그 맥스 배우고 이제 복습할 때 한 번쯤은 해보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됐죠. 그럼 오브젝트는 지금 이게 5개죠. 그죠? 그럼 5개의 오브젝트에 매테리얼 아이디를 2개를 가지고 지정할 수 있어요? 매테리얼. 되잖아요. 그죠? 되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이 책상 다리는 UV를 각각이 뽑을 수도 있고 4개를 동시에 뽑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매테리얼 아이디를 나누는 기준이 오브젝트인 거예요? 매테리얼 아이디인 거예요? 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유사과학 같은데 사람이 빠지기 쉽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사과학으로 여러분들은 상상조차 못할 유사과학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신씨인데 신씨는 성격이 급하다. 이 세상 모든 신씨가 성격이 다 급할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서로 다를 수 있죠. 개성이 있고. 어떻게 신씨가 다 성격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 개개별의 객체가 아니라 클론인 거죠. 심지어 클론들도 환경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데. 그래서 UV를 이거 하나만 고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누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정리가 됐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얘는 UV가 하나인 거죠. 이렇게. 근데 4개를 동시에 고르고, 그러면 여기에는 에디터블 폴리가 안 떴기 때문에 이러면 여기 고를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골라줘요. 그냥 나와진다고요. 오브젝트가 이렇게 되면 서로 겹쳐가지고 이상한 상태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돼요. 잘 돼요.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럼 이걸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라고 하면 물론 이걸 어태치 시켜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를테면은 이게 책상 다리가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2개 정도는 불에 반쯤 그을려 있고 한쪽은
케찹 같은 거가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개는 서로 다 다른 컬러가 지정이 돼야 되는데 UV가 복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따로 채색해야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UV를 따로 지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이거를 각각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다 더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부셔져 있는 상태로도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따로 물리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본 적 없습니까? 단 한 번도? 게임하다 보면 이렇게 부셔져 있는 거? 본 적 있잖아요. 게임하다 이게 부셔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반파돼 있다고 치는데 얘네가 서로 다 같은 오브젝트로 묶여 있으면 이게 우리가 이걸 콜리전이라고 하거든요. 콜리전이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런 티팟 같은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주전자. 그러면 이 주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 설정 값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요즘엔 거의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판정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엔 게임이 모두 2D였기 때문에 판정을 내려주는 픽셀이 따로 존재했어요. 이를테면 내가 좋아하던 옛날에 게임 중에 킹오파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캐릭터가 이렇게 주먹을 딱 이렇게 쥐고 딱 이렇게 앞을 노려보고 이렇게 딱 있다 이거죠. 이 캐릭터를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잖아. 주먹을 딱 이렇게 딱 쥐고 딱 이러고 있다는 거야. 뚠뚠한 캐릭터가 이러고 있다 이거.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주먹의 픽셀 판정이 이만큼이냐 아니면 요만큼이냐에 따라서 얘가 상대방한테 가하는 그 타격이 슉 했을 때 하고 상대가 맞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악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퍽. 근데 이 판정이 이만하다. 이 앞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얘한테 타격을 못 가겠죠. 왜냐면 픽셀 판정이 겁나 거대하니까. 근데 픽셀 판정이 요만하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날라가지고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빡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다리를 걸어가지고 이제 하단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픽셀 타격이 요만하니까 안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판정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데미지 판정이라는 걸 매길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콜리전입니다. 다른 말로는 디멘전이라고 해요. 콜리전 디멘전. 이걸 콜라이더라고 해요. 콜라이더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걸 뭐라 그러지? 맞닿는 거를 그 충돌 체크 박스예요. 완전히 한글로 하자. 충돌 확인 상자예요. 충돌 확인 영역이에요. 영역. 충돌 확인 영역. 얘가 지금 충돌했다, 충돌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놓고 얘가 지금 충돌했니 안 했니에 대한 거를 이거를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지금 부셔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셔질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저게 만약에 오브젝트가 이렇게 다 어태치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저 충돌 박스 체크의 가장 최소 단위가 뭐냐면 어태치 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가장 외곽 부분인 거예요. 여기인 거예요. 여기가 가장 외곽인 거예요. 여기가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미 어태치를 해놨는데 왜 각각 따로 안 쓰러짐? 이상한 거 아님? 막 이러고 있으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충돌 체크 박스를 캐릭터에게 설정 안 하고 어디에 설정하냐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본에다 설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캐릭터와 본이 따로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 경우 이제 뭐 저기 우리 배경하는 친구들은 이제 처음 보게 될 건데 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본에서부터 바깥쪽에 이제 모델링이 그 저것처럼 돼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냐, 영역이 걸려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버텍스는 이 본에 100% 할당해주세요. 무릎이니까 밴딩 되어야 되니까 여기 아래쪽에 50% 위쪽에 50%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본 웨이트 값이라고 하고 우리가 본 웨이트 작업을 할 때 쓰는 게 저거라고 그래요. 스킨 작업이라고 하고 애니메이션 쪽에 리깅이라고 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가 이제 여기 이를테면 여기 부딪힐 때 충돌할 때 일로 와서 꽈당 할 때 얘가 여기로 와서 꽈당 하려면은 얘도 충돌 체크 박스가 필요하고 캐릭터도 충돌 체크 박스가 필요하죠. 서로 충돌 체크 박스가 필요하니까 얘는 아까 전에 최소 작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각각 따로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따로 돼 있으려면 서로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디태치 돼 있는 상태여야 된다. 이게 최소 단위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렇게 복잡시리하게 막 메테리얼도 나누고 UV도 나누고 막 어태치 했다가 디태치 했다가 막 서로 다르게 막 분리도 했다가 막 더 했다가 이런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필요해져서 만든 거예요. 폴리곤 단위 메테리얼 아이디 지정.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왜 필요하냐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캐릭터 같은 거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작업할 때나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사실은 게임 내에 존재하는 배경의 오브젝트들과의 상호작용인 거예요. 그게 게임의 핍진성을 늘려줍니다. 마치 내가 뭔가를 실제로 조종하고 그 조종하는 캐릭터가 그 세계관에서 실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강한 경험을 시켜줘요. 상호작용이라는 거. 아,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왜 게임하면 게임하면 가장 열받는 게 뭡니까? 게임하면 건물들 겁나 많잖아요. 이렇게 건물들 겁나 많아요. 여기 막 앞에 막 화려한 막 그 검이랑 방패랑 막 있단 말이야. 문도 있어. 상점인가? 문을 열려고 그래. 문이 안 열려. 닫았다는 표시도 없어 심지어. 근데 그냥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왜 안 열리는 거야? 상호작용이 없다 이거죠. 옛날에 위쳐3가 그래서 각광을 받았던 게 거기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위쳐3는 목적이 없는 건물이 거의 없어. 그 정도로 사실적인 그런 디테일을 표현한다는 게 말이 쉽지, 게임을 만약에 실제로 만들어 보면 정말 뇌가 증발합니다. 진짜로. 그 작업량이라는 게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걔네는 그거를 뭘로 해결했냐면
건물의 모듈화와 그리고 섹션 구분에 의한 천재적인 되게 배치 막 이런 걸로 되게 승부를 봤었습니다. 거기에 성공한 거죠. 근데 그것도 위쳐 3가 사람들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위쳐 3 처음 나왔을 때 게임 안 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양이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그거 나중에 사양을 낮춘 겁니다.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오랫동안 장수만만세를 하고 있는 MMORPG들 중에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있죠. 그것도 그렇게 성공했던 거고. 여러분들 잘 아는 저기 뭐야 배틀그라운드 있죠. 그것도 그 방식을 따른 거고. 다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제작 방식에 따른 성공이에요. 옛날에 디아블로 2가 맵을 제작할 때 썼던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죠. 이거 지정하는 거 자체는. 그리고 여기 뭐 폴리곤에서 이거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 누르면 메테리얼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지정할 수도 있고 호출할 수도 있다. 이게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랬던 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